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이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지는 소식을 들고 왔어요. 테슬라가 이번에 완전히 판을 뒤집어 놨거든요. 여러분,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 한 군데에 몇 개 있나요? 한 10개? 많으면 20개? 그 정도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로스트히스라는 곳에 완공한 충전소가 몇 개 충전기를 갖추고 있는지 아세요? 정답은요, 무려 168개입니다. 네, 여러분, 귀 의심하신 거 맞아요. 168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차저 충전소예요. 역대 최대, 세계 최대, 이런 말로도 부족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냐고요? 이건 그냥 충전기 개수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이 충전소의 진짜 놀라운 점은 여기부터 진짜 미친 부분인데요. 이 충전소가 전기 그리드랑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요? 자, 여러분,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충전소들은요, 전력회사 전기망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야 전기를 받아서 차들을 충전하니까요. 그런데 이 로스트힐스 충전소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완전 자급자족 시스템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이 충전소에는 무려 11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요. 11메가와트가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이 패널들이 1년에 생산하는 전기량이 약 20기가와트시, 그러니까 20지가와트 아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인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요, 이 전기량이면 일반 가정집 약 1700채를 1년 내내 돌릴 수 있어요. 1700가구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 두려면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여기에 메가팩 배터리를 10개 설치했어요. 메가팩 10개. 이게 BESS라는 건데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낮에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이 메가팩들에 저장해 뒀다가 밤이나 구름 낀 날에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충전소는 거의 모든 날에, 정말 거의 365일 내내 100%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차들을 충전할 수 있어요. 전기 그리드 연결은 작게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확장할 때를 대비한 거고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해요. 자, 이제 여러분, 이 로스테유스 충전소가 왜 지어졌는지 그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이 프로젝트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획되고 있었어요. 테슬라 내부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오아시스라고 불렀대요. 오아시스. 딱 들어도 사막 한가운데 있는 구원의 장소 같은 느낌 나지 않나요? 노스트힐스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캘리포니아에서 샌프란시스코하고 로스앤젤레스 중간쯤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길은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주요 도로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구간에 충전 인프라가 부족했던 거예요. 특히 2025년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같은 때는 정말 심각한 충전 대란이 예상됐대요. 테슬라 충전 담당 임원인 맥스 드 제거라는 분이 X, 옛날 트위터죠, 거기에 올린 글을 보면요, 우리 예측 시스템이 보여준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구간에서 2025년 추수감사절과 그 이후로 엄청난 충전 인프라 부족 사태가 올 거라는 게 확실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긴급하게 더 많은 슈퍼차저를 투입해야 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통 이런 큰 충전소를 만들려면 전력망 연결이 필요한데 그걸 제때 확보하는 게 불가능했대요. 전력회사랑 협의하고 승인받고 공사하고 하는 과정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요, 아예 우리가 전기를 직접 만들자 였던 거예요. 태양광 패널하고 메가펫 배터리를 설치하면 우리가 타임라인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 시작부터 8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이걸 완성해 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충전소가 얼마나 큰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 충전소는 무려 30에이커, 그러니까 약 12만 제곱미터 부지에 걸쳐 있어요. 축구장이 한 7천 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축구장 17개 정도 되는 크기예요. 완전 엄청나죠? 그리고 168개 충전기가 다 설치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충전소는 올해 7월에 처음 부분적으로 열렸어요. 그때는 168개 중에 84개만 열었거든요.
딱 절반만요.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가 나머지 인증 작업을 다 끝내면서 드디어 168개 전부를 오픈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완전히 오픈됐냐면요. 정말 타이밍이 딱 맞게도 추수감사절 직전이에요. 기사가 나온 게 11월 25일이고 지금 11월 27일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 연휴는 미국에서 1년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시기거든요. 온 가족이 모여서 칠면조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장거리 이동을 해요. 테슬라가 이걸 추수감사절 직전에 완전 오픈한 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완전 계획적으로 이 대목을 노리고 준비한 거죠. 추수감사절 여행객들이 충전 걱정 없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충전소에서 사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풀스루 충전 스토리 있어요. 풀스루가 뭐냐면요, 차를 앞으로 쭉 뽑고 나갈 수 있는 구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이버 트럭 같은 차들은 뒤에 트레일러를 달고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캠핑 트레일러라든지 짐업을 싣는 트레일러 같은 거요. 그런데 보통 충전소는 차를 후진해서 빼야 되니까 트레일러 달고 있으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이걸 풀스루로 만들면 그냥 앞으로 쭉 빠져나가면 되니까 엄청 편한 거예요. 사이버 트럭 나오고 나서 이런 기능이 엄청 인기를 끌었었대요. 그리고 이 충전소에는 각 충전기마다 최대 325kW까지 충전이 가능해요. 325kW라는 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요. 진짜 순식간에 차가 충전되는 수준이에요.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면 충전이 상당히 많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슈퍼차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현재 활성화된 슈퍼차저가 전 세계적으로 7만 개가 넘어요. 7만 개 이상의 충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프라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테슬라는 2025년 중반 기준으로 전 세계에 7만 개 이상의 슈퍼차저를 보유하고 있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테슬라는 2025년 3분기에만 전 세계적으로 4천 개의 새로운 충전기를 추가했는데 이건 분기별로는 역대 최대 증가 수치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테슬라가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 차들도 슈퍼차저를 쓸 수 있게 열어주고 있어요. NACS라고 노스 아메리칸 차징 스탠다드라는 표준을 만들어서요. BMW, 포르쉐, 포드, GM 같은 회사들이 다 이 표준을 채택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테슬라 아닌 다른 전기차들도 테슬라 슈퍼차저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테슬라가 왜 이렇게 충전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배경은 좀 살펴볼까요? 사실 테슬라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슈퍼차저 네트워크예요.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 차는 만드는데 충전소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기차 사면서 가장 큰 걱정이 충전은 어디서 해? 이거거든요. 장거리 여행 갈 때 중간에 충전소 못 찾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이걸 range anxiety라고 해요. 주행거리 불안증이죠. 그런데 테슬라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충전 인프라도 같이 구축한 거예요. 테슬라 차 사면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거죠. 이게 테슬라의 엄청난 경쟁 우위였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요즘 충전소를 단순한 충전 공간을 넘어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만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대로에 있는 테슬라 다이너예요. 다이너가 뭐냐면 미국식 식당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식당이 아니라 드라이브인 영화관이 두 개나 있어요. 엄청 큰 스크린 두 개에서 영화를 보면서 충전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레트로, 퓨처리스틱한 분위기로 꾸며놨대요. 1950년대 미국 느낌의 미래적인 요소를 섞은 거죠. 그리고 이 테슬라 다이너는 곧 풀 서비스 레스토랑으로 전환될 예정이래요. 원래 총괄 셰프로 있던 에릭 그린스펀이라는 분이 최근에 떠나면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테슬라의 최신 충전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테슬라는 2025년 9월 29일에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시티에 최초로 완전한 V4 슈퍼차저 사이트를 열었어요. V4가 뭐냐면요. 네 번째 버전의 슈퍼차저예요. 이전 버전이 V3였고요. V4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충전 속도가 최대 500kW까지 나와요.
그리고 테슬라 세미트럭 같은 큰 차량은 무려 1200kW, 1.2메가와트까지 충전이 가능해요. 이게 얼마나 빠른지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엄청 발전했어요. V4 캐비닛 하나로 최대 8개의 충전 스토를 지원할 수 있어요. V3는 4개였는데 2배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전력 밀도는 3배가 증가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충전소 건설 비용이 확 줄어들거든요. 미국에서 슈퍼차저 충전기 하나 설치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V3 때는 4만 5천 달러였는데 V4는 4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요. 비용이 줄어들면 테슬라가 더 많은 충전소를 더 빨리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V4 슈퍼차저는 조립식으로도 나온대요. 공장에서 미리 조립해서 현장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설치 기간이 엄청 단축되겠죠? 자, 그럼 이제 테슬라 충전 네트워크의 제 사용 현황을 볼까요? 테슬라는 2025년 3분기에 하루 평균 58만 7천 건의 충전 세션을 기록했어요. 이건 역대 최고 수치예요. 하루에 58만 7천 번 충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기 동안 총 1.8테라와트시의 에너지를 공급했는데 이게 가솔린 8억 4,200만 리터를 절약한 것과 같은 효과래요. 가솔린 8억 4천만 리터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이냐면요. 환경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이에요. 탄소 배출을 그만큼 줄인 거잖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테슬라가 최근에 충전 요금을 동적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에 있는 550개 충전소에서 실시간 이용 상황에 따라 요금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충전소가 한산할 때는 요금이 저렴하고 붐빌 때는 좀 더 비싸진대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평균 가격은 똑같고 충전을 시작할 때 가격이 고정되니까 충전하는 도중에 가격이 오르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런 시스템이 왜 좋으냐면요. 사람들이 한산한 시간대에 충전하려고 하니까 혼잡도가 줄어들거든요. 충전소 이용이 더 효율적으로 분산되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추가된 기능이 뭐냐면요. 구글 맵에서 테슬라 슈퍼차저의 실시간 사용 가능 여부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글 맵 켜서 보면 아, 저 충전소는 지금 몇 개 남았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행 계획 세울 때 정말 유용하죠. 그리고 테슬라가 개발 중인 기능 중에 가상 대기열 시스템이라는 게 있대요. 충전소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줄을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전소 가서 기다릴 필요 없이 자기 차례가 되면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볼까요? 사실 테슬라가 지난 1년 동안 충전 부서에서 좀 시끄러웠어요.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슈퍼차저 부서장한테 화가 나서 갑자기 부서 직원 수백 명을 거의 다 해고해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일부를 재고용했대요. 완전 드라마였죠. 그리고 한동안 테슬라가 새로운 충전소 탐색하고 설치하는 걸 중단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기존 충전소에 충전기 추가하는 것만 하겠다고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보세요. 지금 어때요? 연간 슈퍼차저 스테이션 수가 14% 증가했고 충전 커넥터 수는 17% 증가했어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온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빠르게 확장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2025년이 슈퍼차저 오픈역 사상 최대 기록의 해가 될 거라고 발표했어요. 내부적으로 좀 혼란이 있었지만 결국 더 강하게 돌아온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요. 이 성장이 테슬라 판매량이 감소하는 시기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통 회사 매출이 줄면 투자도 줄이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오히려 충전 인프라에 더 투자한 거예요. 이게 장기적 안목이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제 다른 회사 전기차들도 슈퍼차저를 쓸 수 있게 하면서 충전 사업 자체가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있거든요. 차만 파는 게 아니라 충전 서비스도 파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노스트힐스 충전소로 돌아와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충전소가 왜 특별하냐면요.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대규모 충전소를 만들려면 전력망 연결이 필수잖아요. 근데 전력망 연결은 정말 복잡한 과정이에요. 전력회사랑 협의해야 하고, 승인받아야 하고, 선로 공사해야 하고,
이 과정이 몇 년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이번에 우리가 전기를 직접 만들자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한 거예요. 태양광 패널하고 배터리 저장 시스템만 있으면 그리드 연결 없이도 충전소 운영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앞으로 테슬라가 더 빨리, 더 많은 곳에 충전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시골 지역이나 전력망 연결이 어려운 곳에 충전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테슬라 충전 네트워크의 유일한 약점이 뭐였냐면요. 시골 지역이나 외진 곳에는 충전소가 별로 없었어요. 대도시나 주요 고속도로에는 충전소가 많은데 좀 외진 곳으로 가면 충전소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태양광하고 메가팩으로 그리드 독립형 충전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외진 곳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미국 전역을 횡단하는 장거리 여행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 충전소는 거의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잖아요.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이 친환경이라는 건데 그 전기차를 충전하는 전기도 태양광으로 만들면 완전한 친환경 사이클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점이 있어요. 전기 요금 걱정할 필요 없이 무료로 태양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운영비가 엄청 절감되겠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볼까요? 11메가와트 태양광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충전소 지붕에만 패널을 설치한 게 아니에요. 충전소 뒤쪽 넓은 땅에 태양광 패널을 쫙 깔아놨어요. 그래야 11메가와트 규모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메가팩 10개의 총 용량은 39메가와트시예요. 이게 얼마나 큰 배터리냐면요. 웬만한 작은 마을 전체를 몇 시간 동안 돌릴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낮에 태양광 패널이 전기를 생산하면 그중 일부는 바로 충전기로 가서 차들을 충전하고 남는 전기는 메가팩에 저장돼요. 그러다가 해가 지면 메가팩에 저장된 전기로 밤에도 충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날씨가 안 좋아서 태양광 발전이 안 되는 날에도 메가팩에 저장된 전기가 충분하니까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어요. 사실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좋은 곳이잖아요. 1년 내내 햇빛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하기엔 최적의 장소예요. 로스트힐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프로젝트의 속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건설 시작부터 완공까지 8개월도 안 걸렸어요.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아세요? 보통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는 계획부터 완공까지 최소 2년, 길게는 3, 4년 걸려요. 토지 확보하고, 각종 승인받고, 설계하고, 건설하고, 이 모든 과정이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추수감사절 대목을 맞추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진행한 거예요. 이게 테슬라의 실행력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이거 해야 해 라고 하면 진짜 빠르게 실행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충전소를 보면 테슬라의 수직 계열화 전략을 알 수 있어요. 태양광 패널은 자회사인 솔라시티에서 만든 거고, 메가팩도 테슬라가 직접 만든 거예요. 충전기도 당연히 테슬라 제품이고요. 다른 회사였으면 태양광은 A 회사한테 사고, 배터리는 B 회사한테 사고, 충전기는 C 회사한테 사야 하는데, 테슬라는 전부 다 자기네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더 빠르고, 비용도 절감되고, 품질 관리도 쉬운 거죠. 자, 그럼 미래 전망을 좀 해볼까요? 테슬라는 이번 로스트히스 충전소를 시작으로 비슷한 모델의 대규모 그리드 독립형 충전소를 더 만들 계획이래요. 미국 전역에, 특히 외진 지역에 이런 충전소들이 계속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B5 슈퍼차저도 개발 중이래요. B4도 이제 막 나왔는데 벌써 B5를 준비하고 있대요. B5는 얼마나 빠를지 상상이 안 되죠? 어쩌면 5분 안에 완충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에 충전 부문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도 개발하고 있어요. 광고 사업도 시작했대요. 충전하는 동안 차 화면에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충전 시간이 보통 15, 2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차 안에서 기다리니까 광고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앱에서 다른 서비스들도 팔 수 있어요. 근처 식당 할인 쿠폰이라든지 쇼핑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충전 네트워크가 단순히 전기 파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매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테슬라 충전소를 이용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테슬라가 충전소에서 얻는 데이터예요.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서 충전 수요가 많은지, 사람들이 보통 얼마나 충전하는지,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이 모든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앞으로 어디에 충전소를 더 지어야 할지, 기존 충전소를 확장해야 할지, 이런 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가 시간이 갈수록 더 최적화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로스트히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완공했어요. 168개의 충전기, 30에이커 부지, 11메가와트 태양광 시스템, 메가팩 배터리 10개를 갖춘 이 충전소는 완전히 그리드 독립적으로 운영돼요. 연간 약 20기가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해서 약 1,700가구를 1년 내내 돌릴 수 있는 수준이고, 추수감사절 직전에 완전 오픈되어서 미국에서 가장 여행객이 많은 연휴를 대비했어요. 이 충전소는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충전소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드 연결 없이도 대규모 충전소 운영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고, 앞으로 더 많은 외진 지역에 충전소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7만 개 이상의 슈퍼차저를 운영하고 있고 계속 확장 중이에요. V4 충전기를 도입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충전을 제공하고 있고, 다른 브랜드 전기차들도 슈퍼차저를 쓸 수 있게 개방하고 있어요. 충전 네트워크는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서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고, 새로운 수익 모델과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환경적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죠. 재생에너지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완전한 친환경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고, 수백만 리터의 가솔린 사용을 줄이고 있어요. 테슬라가 왜 전기차 시장의 리더인지 이번 로스트히스 충전소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좋은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차 생태계 전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테슬라의 이 미친 프로젝트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소식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가 이렇게 충전 인프라를 계속 확장하면 전기차가 진짜 대중화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I love 9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